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청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인생은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누군가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난관 때문에 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직원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 때문에, 경제적 궁핍 때문에, 연인에게 실현당한 충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만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일까요? 그렇다면 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누군가는 쉽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 끝없는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감정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돌발 상황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내 감정이고 그 감정에 따른 행동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의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산다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을 자극과 반응으로 나누면 문제는 자극이고 감정은 반응인 겁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즉,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극복하고 원하는 인생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매 순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참 쉽습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평소 특정 감정과 연관해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불같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실연을 당하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을 망치게 되고 슬픈 감정에는 자연스레 눈물이 나는 그런 행동 반응인데요. 만약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에서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느 감정이든 그 뒤에 따라오는 내 행동과 선택을 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처음에 감정을 분리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의심도 했는데요. 자연스러운 감정과 반응이 곧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삶은 인생을 더 단순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마치 미니멀리스트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버림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심플한 인생에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쓸데없는 감정은 내려놓고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쉽지 매일 날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물론 감정에 얽매이기보다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이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산적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하루아침에 감정을 통제하고 부처와 같은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평소에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꾸준히 실천할 수는 있겠죠.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럼 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사결정조차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우선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자신의 결정에 끼워 맞추는 합리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의사결정 그리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의 행동과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에 지배된 삶, 곧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이 내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행동은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평소에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에 자기 통제권을 갖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럼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요. 감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를 글로 적음으로써 그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고 또 구체화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과 실제로 마주하는 겁니다.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지치고 혼란스러웠던 느낌이나 경험, 하루 종일 마음에 스쳤던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어 적어보는 겁니다. 일기장이든 노트든 연습장이든 A4 용지든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 감정을 다 쏟아 적으셨다면 그 다음은 그 감정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기장에 적힌 수많은 감정 단어들의 원인을 자세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내 특정 감정을 건드린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입은 옷을 보고 어휴, 왜 저런 옷을 입었대? 라며 짜증이 난다면 그건 상대방의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복장이 나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비슷한 옷을 입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감히 용기 내지 못하고 포기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구입할 형편이 안 되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감정일기를 적어보면서 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의 트리거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내 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알고 나면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 행동과 생각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서 감정을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보통 미성숙하다고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성숙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을 잘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참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과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행복의 책임은 어찌됐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을 겪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손을 뻗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떤 자극에도 쉽사리 감정에 휘둘리는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객관화해서 상황에 맞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과 반응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건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해 오픈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엇을 배움으로써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알고 또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제쳐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내 기분 좋자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남 탓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의 트리거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발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수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결론.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라. 자, 그럼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일으키는 내 안에 숨겨진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내 감정의 트리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감정의 트리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감정 문제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존의 감정 문제가 일으키던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매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애써 피해왔던 상처를 들춰보는 일은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내 안에 숨겨진 욕구와 진짜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느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 인생은 다른 무엇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다는 느낌. 다시 말해 내 인생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은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은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